쌤, 지난주에 강력하게 출연 의지를 보이셔서 이번 주에 또 나왔는데 어떠세요? 예,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우리 김지현 선생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네. 우리 중국 음식 먹었잖아요. 네. 오늘은 회가 올 겁니다. 아. 대강화 농어를 시켰습니다. 네. 농어가 오. 제철이래요. 오. 술도 주나요? 그거는 이제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구하시고 전 차마 말단이라 그런 얘기 못하겠고 선생님이 올라가서 한번 자꾸 이게 본인을 말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엿한 중견인데. 자꾸 본인이 되게 맨날 뭐 나는 뭐 미약한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 저 태어나서 이 시간에 회 처음 먹어봐요. 저도 이 시간에 회를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게다가 그냥 뭐 초밥 볶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켜 먹는 건 처음이에요. 10시에도 회를 배달해주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여기 24시간이에요. 아, 초밥도 전 이 배달의 시간에 먹어본 적이 민족이에요. 없어요. 네. 뭐가 뭐예요? 이게 광어인 것 같은데? 네. 이게 광어인 것 같고 이거는 뭐 광어 말고 다른 농어. 거. 왜 둘리에서 고길동이 이해가 되면 어른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즘 그냥 둘리를 알면 어른이래요. 이제 우리 입시 방향을 쌤이 정할 텐데. 아니에요. 점수 여러분. 박수 주세요. 예? 그건 제 권한 다 받게요. 안 되는데 나 입시면담에서 우리 논술 안 없앨 거라고 질렀는데. 근데 전형을 만들었다 없애는 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를 없앤다는 건 나름대로 되게 큰 결심이고 없었는데도 맞아요. 부활시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그게 더 힘들어요. 네. 이번에 몇몇 대학 논술을 부활시켰잖아요. 네. 부활이 진짜. 네. 그거 진짜 큰 결심한 거죠. 부활이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전형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재외국민 전형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시 Q&A 올라오는 글이나 뭐 상담 전화 받으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원서 접수할 때 접수하고 나서 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온갖 질문 다 오잖아요. 이제 딱 그 시기 되면은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 지금 이 얘기 들었을 때 딱 기억나는 원서 접수할 때 원서 접수 기간에 전화 받았던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전화보다도 그러니까 딱 바로 떠오르는 거는 자기 사진에 자동차 핸들을 올려놓고서는 맞아. 맞아. 예, 바꿔줄 수 없나요라고 했던 애가 있죠. 예. 그때 그 자동차 핸들이랑 강아지랑 라떼 사진이 있었어요. 그 세 명이. 근데 한 명은 수험표가 필요 없는 전형이었어요. 그냥 지역필요 선별 전형인가 이런 거였는데 그 자동차 핸들이 학종인가 그랬지 않아요? 네. 약간 그런 면접 볼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 접수에 쓰는 사진은 수험표에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는 그 수험표를 바탕으로 본인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때 안내가 나갈 테지만 3개월 이전에 사진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그 사진을 보고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으면 난처한 입장에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시는 게 있어요. 교복 입어도 돼요? 저 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애들이 보통 수능 사진 찍으면서 학교에서 이제 교복 입고 한 번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진을 이제 크롭을 해서 올렸더니 학교 마크가 살짝 나온다. 뭐 명찰이 살짝 걸려있다.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똥꼬 때문에 걱정이 될까요? 이러니까 교복을 안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표에 우리 학생 이름도 나오고 수험번호도 나오고 그거 보고 신분 확인을 할 건데 교복을 입은 게 문제가 될까요? 수험표를 들고 면접장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나도 그 교복 입은 사진 올려도 되냐는 전화 받아본 적 있어.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 원서 접수 수정 페이지에서 그걸 바꾼 걸 올려주고 증빙을 해줘야 우리가 그걸 보고 확인을 해서 바꿔주니까 맞아요. 이 사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서류형 전형이면 상관없는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그 사진 가지고 그대로 교문과에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입시 끝나고 나면. 근데 사진이 자동차 핸들이라고요? 학생증에 자동차 핸들이 정확하게 찍혀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굉장히 드림카 같은 사진이었어요. 그 인스타에 한 번씩 올라오는 불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해놓고 오늘도 좋은 형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인생. 그리고 아까 그 수정 요청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얘기 하시니까 생각난 게 저희
생각보다 주민등록번호 틀리는 종종 있잖아요. 많죠. 학생들. 정말 많아요. 맞아. 칸이 3칸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2칸이 있는데 일단 본능적으로 010을 보통 찍나 봐요. 그래서 찍었다가 다행히 본인이 다시 거기서 수정하면 괜찮은데 이게 넣었을 때 유효한지 아닌지 검증하는 절차가 이제 원서 접수 페이지는 없으니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쓰고 나중에 보고 나 이거 잘못됐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정 요청 페이지에 아예 칸이 따로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수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변경 전, 변경 후 있는데 그거를 너무 급한 나머지 수정 요청 페이지 보지 않고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어느 학과 지원한 누구인데 이거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침착하게 자 지금 만약에 제가 물론 믿지만 지금 지원자 본인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그게 설령 진짜 맞더라도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라. 자기가 뭐 핸드폰으로 거기 들어갔는데 홈페이지가 이게 보통 모바일 버전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원활하게 안 된다. 뭐 이걸 오늘 안 올리면 결격이 되냐 이러고 진정해라. 집에 가서 해도 된다. 메일 보고 순차적으로 적응해드린다. 그리고 그 수정 요청을 아무거나 한다고 저희가 다 해주지는 않아요. 맞아. 그거- 나도 이 얘기하려고 했었어. 모집 단위 바꿔도 되냐는 얘기가 어.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진짜 많아요. 잘못했는데 모집 단위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면 안 되냐는 전화라든가 모집 그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모집 요강에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써져 있는데 그거를 꼭 와서 전화를 해서 물어본 학생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모집 단위 선택은 신중하게. 예, 모집 단위면 차라리 낫죠. 전형을 바꿔달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예. 진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맞아요. 이거 두 개 되게 많이 헷갈려하고 그 다음에 국민유공자랑 국가유공자랑 이제 쭉쭉쭉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하는 거를 학생들이 맨날 헷갈려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만든 건 아닐까요? 우리가 뭔가 더 알기 쉽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래? 나 수험생편 들어보고 싶어. 누군가 한 명은 수험생편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페이지에 저희가 팝업을 추가를 했어요. 네, 독립유공자랑 국가유공자랑 하나하나 찍었을 때마다 본인이 이제 순국선에 해당하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게 맞다. 본인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면은 이쪽에 지원해야 된다. 이런 뭐 식으로 공상공경이면 팝업이 공상공경이- 네, 맞아요. 어. 공상공경에 뭐 해당하는 자만 지원 가능 이런 식으로 이번에 넣어놨어요.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 지원 자격 서류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그냥 부모가 한 명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국가 자격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 그 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어야지 저희가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을 해드려요. 예. 그 대기업 총수님들 자녀분들도 쓸 수 있게 되는 그 헤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좀 이렇게 이제 아마 원서 접수 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원서 접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자꾸 뭘 내라고 하냐 좀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예, 미리 꼭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18시 00분 00초가 아, 그러니까 18시 00분 59초도 18시 00분 아니냐? 라는 이제 논리를 장착하신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전화도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순간 약간 되게 멍해졌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진짜. 네. 그래서 요새 고속버스 같은 데서도 그런 정시 네, 맞아요. 정시 출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말을 못했어요. 한 3초 정도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끊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쓴소리인데 요즘 세태 자체가 내가 알 수 있었는데 모르는 거는 다 니들 탓이다. 약간 이렇게 좀 해가는 게 그러니까 배우려고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금일 왜 인터넷 짤방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금일이라는 표시를 내가 몰랐으면 그건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은 니 탓이다. 아, 네, 이런 풍조가 어떻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꾸 금일이 진짜 자꾸 그거 금요일이라고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 용어를 사용한 너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제발 한자를 공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한자 공부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학생들이 제발 모르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검색만 한 번만 하면 솔직히 바로 나오거든요. 멀리 나갈 필요 없는 게 저희 등기소인분 매년 얘기 나오잖아요. 등기소인분이 뭔지도 설명해 주세요. 맞아. 그건 논쟁이 벌써 몇 년째 이걸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근데 저도 여기 와서 등기소인분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제가 네이버를 안 치고 구글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글에서 막 어떤 예쁘게 정리된 용어가 그렇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나 지금 쳐봐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한자를 알면 예, 해결이 되는데요. 네. 등기는 여러분들이 다 뭔지 알 거예요. 예, 그것도 뭐 근데 이제 소인이라고 하는 게 도장이란 뜻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를 보낼 때 도장이 찍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그 도장이 무엇이냐? 우체국을 가서 등기를 보낸다고 하면은 며칠 날 보낸 건지 그 날짜를 찍어서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서 그 날짜가 서류 제출 기간이면은 우리가 우리 학교에 좀 늦게 도착을 하더라도 받아주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착분과 등기 소인분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참- 구글에서 쳐보니까 우리 학교 등기 수시 모집 FAQ가 세미슨 게 먼저 나오는데. 지연쌤 나온 학생 그 입학 전형 안내에다가 학종 1, 학종 2 둘 다 쓸 수 있나요? 같은 과에 둘 다 가능한가요?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면접형이랑 서류형이랑 개별 전형이니까 하나씩 지원하세요. 그래서 시립대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면 수시 6장을 다 시립대에 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여섯 장 다, 잠깐만, 원서 접수 때 그 얘기 한번 해보죠. 6장을 다 시립대 쓰는 방법, 뭐가 가능한지. 논술, 논술, 지균. 지균. 면접형. 면접형, 서류형, 서류형, 사회공헌 통합전형, 기획경영 전형. 네, 사회공. 기균 사통, 오, 진짜 다 되네? 다 돼요. 6개 다 쓸 수 있어요. 하면 다 돼요. 실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연계 중에서 논술을 뽑는 학과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일단은 3개는 지원, 4개까지는 지원 자격 상관없이 웬만하면 지원 가능한 거죠. 그쵸. 네. 그리고 3자녀 이상에다가 유공자다. 그러면은 기견하고 사통도 다 다 되는 할 수 거죠. 있으니까. 와우. 아니, 저는 제가 이제 그 데이터 뽑아보고 하면서 원서 접수 데이터 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거 다 쓴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렇죠. 안 쓰죠. 근데 안 이번에 쓰죠. 써주면 뭔가 그 뭐지 감사의 의미로 뭐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 자격 심사 하면서 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원서 접수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지원 자격 심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등기 소인분 얘기도 했지만 이게 전화를 이 뭐랄까 안 받아. 아, 맞아요. 네. 원서 접수 기간부터 합격자 발표 때까지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도 좀 받아달라고요. 아니 그냥 모르는 거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026490. 예, 제발 026490 받아주세요. 시립대예요. 예. 진짜 제발 지방 친구들 저도 이해해요. 저도 입시 때 02번호 의심하면서 받았는데 어쨌든 입시 때는 02번호 의심하면서 받아야 돼요. 02라고 안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 제발 부탁인데 자기 전화번호 아니면 제발 부모님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번호를 적은 학생이 여자친구, 있었어. 남자친구 번호 절대 안 돼요. 저도 있어요. 친구 저희 많아요. 군대에서 원서 접수를 한 학생이었는데 군대에서 핸드폰을 못 쓰니까 이거 친구 핸드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친구가 얘기, 받았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네. 여친 남친 친구를 적는다고 왜? 네. 왜요?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부모님 전화번호를 안 쓰고 원래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게 싫은가 봐요. 아, 나 잠깐만, 나 거기서 수험생 편 다시 한 번만. 아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 친척 어른을 줘서 1번 번호를 본인 번호가 아닌 걸로 적는 학생이 네. 있어요. 1번 1번만 번호를. 제일 첫 번째 번호를 본인 번호가 아닌 걸로 네. 적는데 그 번호가 부모님이 학생이 학교에서 핸드폰을 반납하니까 1번 전화번호를 본인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걸로 하면 보통 학교에서 핸드폰을 수거하고 수업을 들으니까 부모님 번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1번 전화번호를 그렇게 여자친구나 이런 식으로 번호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실드 치지? 어디 실드 쳐야 되는데? 수험생 편인데? 네. 어디 그래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정보에, 그러니까 추가 서류나 이런 걸 요청을 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때 전혀 이제 활용할 수 없는 번호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번호가 들어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된다고 그 학생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죠. 저는 몰라요. 이러면 저희는 이제 약간 그러면 여기 번호를 쓰지 말았어야죠.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얘기를 있어요. 할 거면. 네.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충원전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 제가 결정할 사항 아닌 것 같다고 그 친구한테 다시 전화해보시라고. 제가 다른 대학에 있을 텐데 지금 저는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돼요라는 어머, 예. 헤어졌나 봐. 그쵸.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아이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생길 수도 살려졌구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서류 접수할 때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거죠. 입학원서 안 보내는 거. 학생들이 지원 자격 서류는 목록까지 잘 보고 보내는데 입학원서를 안 보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봉투 표지도 출력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찾아서 헤매는 누군지 모르겠는 네, 거예요. 누군지 어느 모르겠는 학과에 거죠. 어느 전형으로 네. 지원한 누구일까 그때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입학 원서는 어쨌든 접수를 해야지 뽑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접수를 하기 전에 이제 서류를 챙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제출 서류를 안 해보니까 입학 원서를 내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거 옆에 비고에 써 있거든요.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출력하신다고. 접수를 하셔야지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그 입학 원서에다가 내가 무슨 내용을 적어도요, 우리한텐 반영이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에 가끔 이게 빈칸으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세부 그쵸. 지원 자격이 없는 지원 자격의 경우에는. 네. 근데 거기다가 굳이 꼭 뭘 써서 보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게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빈칸인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입력해 드리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원자가 잘못했다고 거기에 줄 긋고 밑에 다시 쓴다고 해서 그거대로 반영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그냥 뭐 동네 뭐 슈퍼나 문방구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에 원서 접수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개인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지 당연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왜 알려고 하느냐.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 당근에서 택배 거래할 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계좌번호를 왜 하려고 하시죠? 제 계좌번호를 왜 하려고 하시죠? 진짜 그런 돈을 어디다 입금하는 거야? 제발 돈을 받아줘. 저희가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얻다고 어둠의 경로를 팔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내가 들어가고 내 자격을 증명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랑 지역이랑 생년월일 가지고 대조해야죠. 뭐 별 수 없죠. 사실 그러니까 생년월일 같고 이름까지 같은데 그게 달라요.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죠. 예. 맞아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네. 있긴 근데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있진 있습니다.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저희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까지는 그 뒷번호까지 나와야지만 맞아요. 원칙이었고, 그래서 안 나오게 한 게 겁나 많아서요. 그거 전부 다 다시 받았어요. 맞아요. 그게 예. 22학년도도 그랬어요. 예. 네. 수능 성적을 끌어오거나 학생 생활 아. 기록부를 다운받는 거나 할 때도 개인정보가 다 정확해야지 그게 되는데 맞아요. 그거 정확하지 않아서 전화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맞아. 저도 이제 학생부 받아가지고 시스템 세팅해야 아. 되는데 이제 학생부가 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학생들 많아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 주민번호 제발 알려줘. 안 받아.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줘. 아니 유출되면 유출 절대 안 시킬 테니까 제발 평가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진짜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전화번호 1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전용용 환불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인증번호를 그 1번 번호로 보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1번에 자기 것 좀 써요. 아니면 확인이 가능한 번호. 확인이 확인이 가능한 가능한 번호.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끔 1번에 아까 여자친구도 있었지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지만은 학교 선생님을 쓰시는 분들이 좀 맞아요. 있어요. 네. 학교 선생님을 쓴다. 왜요? 와 그건 나도 또 처음 그게 들어보네. 이제 가장 대표 번호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 번호를 쓰거나 진로진학 선생님 번호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바로 자기한테 연락이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아. 번호라고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하지 말고 선생님은 무슨 입시 죄야? 관련이니까 선생님은 무슨 죄야? 맞아요. 그럼 그 선생님도 이제 전화 받으시면 되게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제 번호가 거기 있다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쓰는 그 전화번호는 나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게 뭐 취업 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인증번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확인 전화번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장난으로 넣지 마시고. 사진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네. 부탁입니다. 최근에 그거 물어본 친구 있었어요. 사행공무원 통합전형이 사실 다자녀 전형에 해당하는 그 학생이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겠다고, 꼭 엄마나 아빠 명의여야 되냐, 엄마 아빠 명의면은 엄마 아빠 이름이 나오는데 괜찮냐 이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본인 명의로 내시면 안 된다. 본인 명의로 내시면 엄마 아빠밖에 안 나오지 않느냐. 본인 포함해서 형제가 몇 명인지 보려면 엄마 아빠 이름으로 된 걸 내야 된다. 수험생들이 사실 그런 공문서를 살면서 처음 떼볼 거예요. 사실 그쵸. 저도 맞아요. 맞아. 저도 이제 제가 그 자녀가 생긴 다음에나 이제 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그 전에는 사실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뭔지도 모르고 떼본 적도 없을 거거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왜 내가 다자녀 가정인지가 확인된다는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가족관계 증명서는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모, 생부, 그 다음에 본인의 자식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계모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네, 생부, 생모만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제 나는 몰랐는데 내가 입양이다 아니면 이제 뭐 재혼 과정인데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랑 이름이 다른데 이런 경우가 예, 있어요. 저 실제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농어촌 전형할 때인데, 농어촌 전형할 때,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처음 떼본 거예요.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저기 어머니에 모르는 여자 이름이 있다. 이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분이 생모인데요. 네?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또는 모니까 사실 그 증명서에서 내가 이제 본인 명의로 안 떼니까 생모생모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있죠. 이제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나를 포함한 자녀의 수가 다른 경우 아니면 내가 엄마에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두둥.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혹시 지원 자격 결격이가 1차적으로 전화를 해요. 그래서 혹시 둘 다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하느냐. 저는 한쪽에만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럴 수 있다. 괜찮다. 형제가 몇 명인지가 네. 그럼 그거 알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지원자의 결격은 아니시다. 괜찮다. 보내시라. 그러니까 재혼 가정으로 합쳐서 다자녀가 되는 경우도 다자녀 전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회공헌통합 전형으로. 네. 네. 원서 접수를 하면은 그 지원 자격이 있으면 그게 되게 그 지원 자격이 되게 깔끔할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그 지원 자격에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그게 굉장히 되게 복잡하죠. 헷갈려요. 네. 맞아요. 특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 서류도 그렇고. 우리 사회공통합전형에 그 독립유공자랑 그 독립유공자랑 민주화랑 네. 그 다음에 다문화 다자녀 난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혹시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면은 배점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문화면은 배점이 얼마고 평가할 때 이게 배점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기는 한데 그런 건 되게 많이 물어봐요. 내가 예를 들면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이랑 둘 다 되는데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중요하다. 지원 자격은 지원 자격이에요. 이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대학들 중에는 지원 자격별로 인원 배정을 따로 해놓는 대학들이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네, 더 나눠서. 세부적으로. 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인데 그 안에서 뭐 유공자는 몇 명, 사회배자 몇 명, 이걸 뽑는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곳들은 지원 자격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그쵸.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맞아요. 저희가 부분이. 기획유년 전형 10명 네.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지원 자격별로 이정 인원이 다시 나뉘는 줄 알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지원 자격은 지원 자격일 뿐 선발하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인 거죠. 정원회처럼 딱 나눠져 있는 네. 게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하죠. 그러니까 심사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인지 뭐 다자녀인지 다문화인지 그거를 심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할 때 심사가 아니고 평가를 할 때에는 이 사람이 다문화인지 다자녀인지 맞아요.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써요. 예. 근데 요거는 아까 앞에 다자녀 얘기할 때 얘기해서 다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아까 독립유공자랑 국가유공자 얘기했잖아요. 그 네. 얘기를 왜 했냐면은 독립유공자가 저도 알아요. 처음 서류 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4에서 6대 손이거든요. 맞아요. 사회공헌통합전형이. 그러니 이 서류가 한 장만 떼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유공자라서 뭐 대학 입학 특별 전형 증명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타고 가야 되는데 뭘 타고 가야 되냐면 이 증조 할아버지의 자식이 누구고 그 중에 이 사람의 자녀가 누구고 그래서 이 자녀가 낳은 사람이 나다라는 이거를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결관계가 다 드러나야 되는군요. 드러나야 하는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냥 엄마 아빠 서류 중에 하나를 따면 돼.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서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따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서류는 왕창 들어왔는데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자식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사할 때 저희는 이제 뭐뭐 서류가 필요하겠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를 했을 때 학생이 이해를 못해요. 네. 왜 확인이 안 되죠? 이런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난 다 필요하죠? 냈는데. 이러면서 본인은 대마다 하나씩 냈으니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설명하다가 사실 저희도 왜 4대선, 5대선 계산하다 보면 저희도 네. 헷갈리잖아요. 학생도 전화를 드리면서 헷갈려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뭐가 뭘 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립유공자의 경우 외손도 인정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외손. 외증조모가 그러니까 그 독립유공자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은 그 외증조모랑 내가 혈연이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되는지를 가족관계 증명서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증조모가 독립유공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낸다든지. 맞아요. 엄마, 아빠 중에 하나를 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러면 뭐야 이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희끼리 이제 보면서 유추는 해요. 왜냐면 성씨나 이런 게 나오니까 보면서 약간 막, 아, 이게 엄마로 떼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유추는 되지만 다시 다 떼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원적인 심사를 하면 마치 형사 내지는 맞아요. 탐정이 된 느낌이야. 저희끼리 서로 네.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화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뭔가요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전화를 잘 받아줘야 되는 거죠. 네. 전화를 잘 받아야 그쵸. 됩니다. 전화도 잘 받아야 되고 그 서류가 뭘 확인하기 위한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뗄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독립유공자 그거를 뽑아주는 게 최대 2대 손까지만 뽑아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4대 손이나 6대 손까지 우리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독립유공자 그 단체에서 뽑아주는 그 서류에는 그 지원자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렇죠. 이제. 나의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까지만 아마 발급이 됐을 네, 텐데 네. 이제 그분들의 또 2대 손 하면 4대 손이 되니까 내가 그 할머니와 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서류들을 또 2장씩 더 내야 되죠. 네, 맞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증조모쯤 되면은 2장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다. 그러면은 그 보통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2대 손인 아버지까지는 그 증표에 나오게 되겠죠. 아버지가 2대 손이에요? 할아버지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면 이제 2대 손까지니까 아버지까지. 우리끼리도 나도 좀 들으면서 이거 봐봐 이게 이렇게 되게 헷갈려요. 저희 옆에 거의 A4 하나 펴놓고 막 그려가면서 하잖아요. 가교도를 그러니까 이게 그린다니까요. 예. 저희끼리 헷갈려서.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 나와 있으니까 이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랑 관계는 지금 그러니까 그 증조 할아버지랑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그 증서의 아버지랑 지원하는 학생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한 장이면 충분하죠. 위아래가 다 나오니까. 예. 위아래가 다 나오니까. 저는 사실 학종 시스템 하면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의 거의 투입이 안 되고, 야, 너는 시스템 세팅이나 해라. 약간 이런. 근데 나도 가끔은 그냥 지원 자격 심사 하고 싶어. 근데 진짜 외로워요. 나 혼자 그쵸. 그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다들 밑에서 같이 막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 혼자 딸깍. 소외감. 아니야, 근데 학종 총괄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 혼자는 같이 아니야. 계시면 그래서 그래도 거의 한 2시간 저희 떠든 것 같은데 회는 맛있으셨나요? 네, 잘하셨나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물론 번외로 2편밖에 안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 전까지 정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서 찍었던 영상이니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네. 네. 김지연의 개굴개굴 원서 접수 전에 꼭 봐주세요.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전까지만 보면 되죠. 12일까지 12일 6시 전 아니야 6시에 보시면 안 됩니다. 한 4시 4시까지 보십시오. 아니 4시도 안 돼. 한 12시에 봐야 돼. 2시간 정도면 그래도 수정의 기회는 있어요. 6시 안에 꼭 접수하십시오. 빠잉.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